페라리, 윌리엄스와 더불어 포뮬러1의 3대 명가로 꼽히는 맥라렌. 지금은 비록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한때는 F1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던 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전설들이 다녀간 맥라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맥라렌 팀을 떠올릴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맥라렌은 오랜 역사만큼 여러 챔피언들이 다녀간 명문팀이죠. 역사를 훑어보면 드라이버 챔피언은 총 12회,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총 8회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드라이버 챔피언은 2008년 루이스 해밀턴이 달성했고요. 마지막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미카 하키넨, 데이빗 쿨사드가 활동한 1998년에 올랐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드라이버들 역시 전설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맥라렌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을 달성한 선수들은 에머슨 피티팔디, 니키 라우다, 제임스 헌트, 알랭 프로스트, 아일톤 세나, 미카 하키넨, 루이스 해밀턴 등인데요. 이들은 F1 팬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엄지를 번쩍 들 수 있는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또 맥라렌을 거쳐간 키미 라이코넨, 페르난도 알론소, 젠슨 버튼 등도 드라이버 챔피언 출신으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라렌 팀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선 맥라렌의 창립자인 브루스 맥라렌을 알아야 하는데요. 1937년생인 브루스 맥라렌은 뉴질랜드 출신의 F1 드라이버였습니다. 브루스 맥라렌의 아버지는 모터사이클 및 레이스카 드라이버 출신으로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브루스 맥라렌은 16세에 처음으로 레이스를 참가했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클래스를 올렸고 1959년 쿠퍼 워크스 팀에 합류해 그해 미국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브루스 맥라렌은 당시 22세 105일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44년간 유지됐으며 2003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21세의 나이로 이 기록을 처음 깬 선수가 바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페르난도 알론소입니다. 쿠퍼 워크스 팀에서 활동하던 브루스 맥라렌은 1960년 드라이버 순위 2위, 1962년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적이 하락해 팀과 마찰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브루스 맥라렌이 선택한 것은 독립입니다. 1966년 브루스 맥라렌 모터레이싱 팀을 창립했고 BRM에서 셰시를 공수해 레이스카 M1A를 만들어 F1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다만 여느 신생팀이 그러하듯 참가 첫 해는 드라이버 순위 16위, 다음에는 14위에 그쳤죠. 하지만 참가 3년 차에 접어들며 5위에 올랐고 그 다음 해에는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맥라렌은 F1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했는데요.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도 꾸준히 참가했으며 1966년은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아메리카 챌린지컵에 출전했고 1966년부터 1969년까지 각각 3위, 1위, 2위, 1위를 거두는 등 레이스 무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맥라렌은 1970년 레이스카를 테스트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며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브루스 맥라렌이 오랜 시간 F1 무대에서 맥라렌 팀을 이끌었다면 맥라렌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맥라렌의 팀 컬러라고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대별로 다른 맥라렌의 팀 컬러가 재미있었습니다. F1 무대에서 페라리에 이은 두 번째 터줏대감인 맥라렌은 팀을 상징하는 컬러를 비교적 자주 바꾼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1 참가 초기에 사용한 M2B 레이스카는 흰색을 사용했고 다음 레이스카인 M4B와 M5A는 빨간색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M7A부터 1971년 M90 레이스카까지 오렌지색을 사용하다가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가 스폰서로 붙은 이후 말보로의 컬러인 흰색과 빨간색 리버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맥라렌이 최전성기를 누리던 1980년대부터는 완전한 말보로의 리버리를 사용했는데요. 특히 라우다, 세나, 프로스트 등의 선수들과 함께 F1 무대를 완전히 정복한 시절의 말보로 리버리가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죠. 1990년대 후반 필립 모리스가 페라리와 함께하게 되고 맥라렌의 메인 스폰서는 독일의 담배 브랜드인 웨스트로 변경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팀의 리버리도 웨스트의 색상인 검정색과 흰색 조합을 사용했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담배 광고 퇴출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웨스트 역시 맥라렌을 떠났습니다. 이후 2006년 조니 워커와 에미레이트 항공의 스폰서십을 위해 실버, 블랙, 레드 조합을 잠시 사용하고 2007년부터는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이 메인 스폰서로 등장하며 실버 레드 리버리가 사용됐습니다. 이후 2008년 루이스 해밀턴이 챔피언을 차지하며 이 리버리가 팬들의 뇌리에 다시 한번 각인됐죠. 그리고 2014년 맥라렌은 또 한 번 팀 컬러가 바뀌는데요. 이번에는 실버와 블랙을 중심으로 사용했으나 2010년 중반대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년 색상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카 장면법이 MP에서 MCL로 바뀐 후 오렌지 컬러를 주로 사용해왔고요. 사실상 초창기 색상을 되찾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알고 나면 맥라렌의 팀 컬러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맥라렌이라고 하면 슈퍼카 브랜드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맥라렌 그룹이 맥라렌 레이싱과 맥라렌 오토모티브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맥라렌은 맥라렌 레이싱의 디자이너였던 고든 머레이가 디자인과 설계에 참여한 슈퍼카 F1을 1993년에 출시하며 로드카 시장의 진출을 알렸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맥라렌 F1은 90년대 슈퍼카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메르세데스와 손을 잡고 또 다른 슈퍼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SLR 맥라렌입니다. 다만 이때 메르세데스와 고든 머레이는 큰 마찰을 겪었는데요. 고든 머레이는 하드코어한 하드웨어 구성을 통해 또 한 번 최고의 슈퍼카를 만들고자 했고, 메르세데스는 차량의 초기 컨셉인 GT에 맞게 시장성과 대중성을 더욱 확보하길 바라며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든 머레이는 이러한 갈등에 지쳐 SLR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않고 맥라렌을 떠났으며 SLR 맥라렌은 메르세데스가 완성했죠. 이후 맥라렌은 테크놀로지 센터를 만들면서 로드카와 모터스포츠 사업부를 모두 한 곳에서 운영합니다. 2011년 MP4-12C를 시작으로 다양한 슈퍼카를 제작해왔죠. 특히 맥라렌에서 활동했던 가장 상징적인 F1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일톤 세나의 이름을 딴 세나도 F1 팬들의 입장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델이겠네요. 지금까지 F1의 3대 터줏대감 중 하나인 맥라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성적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처럼 다시 전성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맥라렌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영규였습니다. 맥라렌 발음 참 어렵네요. 조금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